네, 두 번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나이키 스플라, 부자 플라시 그려보면서 나이키 스플라에서 좀 헷갈리는 요소들도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이키 스플라에서 이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해 보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부대 플랫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이키스트와 보드 플랫이 이어지는 상수가 모델 자체가 언설튼한 모델이 있어요. 언설튼하다는 게 어? 이게 개인 그냥 프로포셔널하게 길이가 곱해지거나 아니면은 세타 페이스 딜레이가 생기는 형태의 언설튼티가 있고 얘네들이 변화하면서 스테빌리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 따지는데 바뀐다고 하면은 홀이 이게 결국 클로즈 룹 센서티비티 펑션의 센서티비티 트랜스퍼 펑션의 클로즈 룹 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바뀌는 지점이 이미지널에 있으니까 imaginary axis를 바뀌는 식을 결국 조사를 합니다. 그 imaginary axis를 바뀌는 순간에서 imaginary axis는 purely imaginary 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폴이 이 오메가를 가지는 상황이고 이는 결국 모델 플러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썰툰 모델에서는 이랬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따질 때는 스테빌리티를 판단할 때는 픽스 모델에 대해서는 폴만 따지게 되는데 폴 위치가 RHK에 있냐 없냐만을 결정하게 그 사실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폴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폴은 항상 정확하게 imaginary axis에 있는 게 아닙니다. S는 항상 뭐 J 오메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S는 A 플러스 뭔가의 수순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대 플랫에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웹 플랫에만의 정보로만으로 원래 딱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알 수 있냐?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좋을 텐데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사실 정말로 스테빌리티를 따지는 것은 나이키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감싸냐 안 감싸냐인데 감싸는 경우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네거티브 게인 마진이나 여기서 네거티브라는 건 데시벨 단위에서이고 시벨 단위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는 게인 마진이 더 적은 일보다 작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for negative base margin 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연습하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 조사에 대해서는 라이큐스트레스 클래스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인서클먼트가 스테빌리티로 연계가 되지만 안 연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RHP에 폴이 있거나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플루 트랜스퍼 펑션 L이 있다고 합시다. S-1. 그럼 여기에는 S가 플러스 2일 때 RHP에 오플루테 폴이 있는 거고 센서티비티에서의 폴이 결국 스테빌리티를 결정하는데 얘를 다시 전개를 해주면 S-1분의 S-. 센서티비티의 폴이 플러스 1 RHP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모델 클래스를 그려봤을 때 얘는 0이 어디 크기고 2에서부터 마그니튜드가 떨어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이렇게 스프레드 베이스가 마이너스 90의 서술관에서 90으로 마이너스 90으로 각도가 된 겁니다. 여기가 RHP면 시작하는 점이 0이 아니라 다른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주의하면서 우리 플롯에서 베이스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개인 마진과 베이스 마진을 구해보면 베이스 마진은 일단 크기가 0인 값에서 오메가를 찾고 그 오메가에서의 각도를 이 베이스 마진을 찾아야 되는데 데시벨에서 하니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베이스 마진은 인피니트로 이렇게 배틀앱에서 코드를 돌리면 나와요. 개인 마진의 경우 마이너스 180도는 오메가가 0일 때 마이너스 180도가 되고 여기에서 개인 마진은 여기의 차이가 6.02 데시벨 이런 식으로 배틀앱 코드를 넣습니다. 이건 보고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는 평가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즉, 얘가 스테이블하다, 안스테이블하다의 조건에서 페이스 마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테빌리티, 여기에서는 언스테이블한 상황이었지만, 스테빌리티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 S-2분의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센서티비티는 S+8 S-1이라서 앞에 처음에 개인이 커지니까 센서티비티의 폴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는 스테이블한 형태의 피드백 시스템이 이루어졌어요. 개인 전체가 커졌는데 개인 전체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끔은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C으로 네, 라시즘 리그. 여기에서 개인 말들은 일단 페이스 마진은 0인 크기에서의 각도를 따라서 이게 180도만큼 사이 페이스 마진인데 페이스 마진은 78%가 나오죠. 개인 마진은 마이너스 180을 맞추면 오메가가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 여기 개인 마진이 마이너스 14. 여기서도 개인 마진이 마이너스 14데시벨이니까 보통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경우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보면은 스테이블리티 따라서 때 스테이블한 시스템 이것을 정확하게 스테이블리티를 따지는 것은 결국 나이키스트 클라스를 그려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이키스트 클라스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마그니튜드가 0 데시벨 즉 실제 크기로 1을 도달하지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올더 시스템이니까 퍼스트 올더 시스템은 항상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오메가가 무한으로 갈 때는 크기가 0인데 마이너스 90도니까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90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크기가 1보다 작은 형태의 원이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도는 형태로 나이키스트 플랫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LS는 결국 왼쪽에서 그린 LS를 개인을 키운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커져서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형태로 나이키스트 플랫이 그려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 센서티비티에서 1 플러스 LS, 1 플러스 LS의 폴, 플러스 LS의 폴은 LS의 폴이랑 같고, 우리가 나이키스트 센서티비티에서 NP 플러스 N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마이너스 2를 지나는지 NP를 지나는지. LS의 폴은 여기 음, 음, 약간 헷갈리네.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따질 때 마이너스 네,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따질 때 NZ는 NP 플러스 NCW 해서 이 NZ가 RHP에 있는 N 플러스 LS에 관해서 NZ가 RHP에 있는 제로의 개수 NP가 1 플러스 LS에 관해서 LS가 가지는 폴의 개수 NCW는 1 플러스 LS가 원점을 얼마만큼 도냐 그거는 LS가 마이너스 1을 얼마만큼 도냐로 치환이 되고 1 플러스 LS의 폴은 1 플러스 LS는 지금 여기 함수에서는 S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더하기 2를 해봤자
S-2에 S-2가 되나요? 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1 플러스 LS에서의 폴은 그냥 LS에서의 폴과 같습니다. 폴의 개수와 같고, LS의 S-2는 S는 2에서의 폴을 가지고 있죠. 즉, RHP의 폴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MP는 1이고, NCW 얘는 마이너스 1을 분사하지 않으니까 0이라서 NZ가 1이 돼요. 얘는 0보다 크니까 언스테이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NZ는 NP 플러스 NCW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LS는 S는 2에서의 폴을 가지고 있으니까 폴이 RHP에 한계가 있는데 클락와이즈가 아니라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 마이너스 1을 한 번 감싸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이 인서클먼트가 어쨌든 스테빌리티를 바꾸는 형태로 중요한 요소를 하지만 HW의 값을 변화시키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인서클먼트가 만들어지면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스테이블로 바뀌기도 하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스테빌리티를 따지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개인 마진이 마이너스여도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테이블하거나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센서티비티의 폴,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폴이 RHP에 있으면 결국 스테이블하게 되는 건데 이 폴이 뭔가 우리가 개인 말지나 페이스 말지는 뭔가 개인 말지는 G, 페이스 말지는 세타가 변화시키면서 얘네들이 열심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미지는 엑시스를 바꾸면서 스테빌리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바뀔 때 몇 도만큼 돌릴 때 이 엑시스에 오냐, 몇 만큼 G를 키워야지 이 엑시스에 오냐를 따지는 거지만 얘네의 폴들이 움직이는데 엑시스를 안 지나칠 수도 있죠. 막 움직이더라도 여기 안에서 LHP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은 엑시스를 안 지나지니까 지나세타를 변화시키는데 엑시스를 안 지나면은 개인 마진이나 페이스 마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센서티비티의 폴이 분명히 엑시스를 지세타에 대해서 변화시키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얘는 결론적으로 LHP에만 존재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폴이 RHP에 있었다라면 RHP에만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페이스에 대한 언설턴티에 대해서 스테빌리티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페이스 마진이나 개인 마진이 없다는 건데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스테빌리티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개인 말진과 페이스 말진이 있다고 해서 개인 말진과 페이스 말진은 결국 얘네들이 이미지널 엑시스를 지나가는 순간의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순간을 나타냈을 때 결국 스테빌리티는 모든 폴에 대해서 RHP 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 말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말진에 의해서 이게 폴이 이렇게 이미지널 엑시스를 지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게 스테빌리티로 이슈가 스테빌리티가 무조건 스테이블에서 안스테이블로 바뀐다. 언스테이블에서 스테이블로 바뀐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적으로 항상 스테빌리티는 나이키스 플랫의 기준을 통해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나 개인 말진이나 페이스 말진으로 평가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이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드 플랫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그렸던 보드 플랫 S-2분의 1에 대해서 아니 뭐 그냥 피드백 시스템의 S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의 센서티비티가 어떠한 이유로 어 센서티비티뿐만이 아니라 센서 펑션이라고 했을 때 레퍼런스분의 즉 트랜스퍼 펑션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게 결국 S-1분의 뭐 1이 나왔다고 합시다. 결국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얘 보다 플러스 그려보면은 오메가가 1일 때 꺾이고 마그니튜드가 꺾이고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 뭐 이러한 형태의 보다 플러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프리퀀시 인스턴스를 배울 때 어떠한 형태의 컨트롤 인풋을 사인파 형태로 보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결국 보드플랫에서 나오는 이 개인처럼 나오는데 아웃풋이 뭔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서의 바뀐 형태의 사인파 이게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B라는 트랜스퍼 펑션에 의해서 나오는 사인 아웃풋은 dx의 사인 오메가 t의 박 B가 되리라고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보드플랫만을 보면은 얘의 크기는 바운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에서부터 감소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결국 페이스 차이만 있으니까 사인파인데, 우리가 사인파를 넣을 때, 그대로 그러면 이 정도 크기에서 사인파가 나오는 건데, 왜 언스테이블하지? 에 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크기는 1 마이너스 1의 사인파가 크기가 1 마이너스 G 형태의 사인파로 이동하는 건데, 사실 언스테이블하다고 하면은 사인파가 생겼을 때 계속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페이스가 약간 딜레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사인파가 생기면 점점 커져야지 계속 증가를 해야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언스테이블 한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아웃풋, 모드 클래스로 나오고서 나는 개인인가 페이즈는 steady state의 리스폰스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주체는 원래 트랜지언트, 뭔가 처음에 변화하는 리스폰스에다가 이게 다 안정화되고 나서 steady state 아웃풋을 이렇게 합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맨 처음에 사인파 UT 나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랜덤하게 변화했어요. 근데 그게 스테이블 하고 나서 사인파로 결국 수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얘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져가지고 이미 여기에서 언스테이블해져서 발산한 스테이트가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보드 플랫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드 플랫으로부터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알아내기가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관련된 반응 예를 들어 오버슛 리스폰스 에 대해서는 모델 플랫만으로 판단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타임 도면에서 평가를 했었던 뭐 세컨드 올더 시스템이었으면 타임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라이트 타임, 오버슛, 세들링 타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발생하는 처음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고객 플랫에서는 애초에 구해지지 않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고대 플랫에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플러스피커시. 콜러 프리퀀시가 뭐 예를 들어 GS는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우소대 플러스 마그니튜드가 A를 기점으로 꺾이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얘를 콜러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GS는 S 플러스 A분의 1일 때 S 플러스 A분의 1을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얘는 1의 마이너스 ACA 타임 컨스턴트가 A분의 1이 되는 거죠. 2차 시스템이라고 하면 S는 S제곱 플러스 D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1은 오메가 N의 합 쭉 올라갔다 섞으면 이렇게 프로포널 프리퀀시가 정의가 되었는데 타임 컨스턴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반응은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여기에다가 사인, 코사인 둘의 함수가 나타나지는 거라서 결국 타임 컨스턴트는 제타 오메가 N 분의 1이었고 1차에서는 콜라 프리퀀시가 A였고 2차에서 콜라 프리퀀시가 오메가 N이었는데 결국 콜라 프리퀀시의
증가는 타임 컨스턴트를 감소하게 만들고 얘는 빠른 반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콜러 프리퀀시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살짝 달라요. 우리가 보통 따졌을 때 속도는 윈스턴스의 속도는 원래는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콜러 프리퀀시를 따졌었고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얘는 0데시벨 크기를 기준으로 어떤 마그니튜드가 있을 때 이 0데시벨을 지나는 이 프리퀀시를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빠른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결국 코너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올라가야 컨스트 리스폰스가 된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의 해석은 조금 더 많은 형태의 프리퀀시에 대해서 개인이 살아있으니까 그 프리퀀시만큼의 반응이 살아있는 거라서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다. 더 빨리 반응하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센서티비티 이야기를 할 때 센서티비티와 컴플레멘터리 센서티비티가 이렇게 하나가 낮고 하나가 로우 프리퀀시에서 낮아야 되고 컴플리멘터리가 하이 프리퀀시에서 낮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크기가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교차하게 되잖아요. 이 교차하는 지점도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정의가 됩니다. 얘는 오플루 트랜스퍼 펑션의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오플루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얘는 센시티비티의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인데 둘의 정의가 살짝 달라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은 또 많은 경우에서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건 자체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보통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하면 이 형태의 오플루 트랜스퍼 펑션의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빠른 반응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 플롯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유추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레조넌트 이 증가하면 오버슛이 증가한다는 특징입니다. 모델 플롯을 그렸을 때 이렇게 살짝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2차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크기 얘를 레조넌트 크기라고 불렀어요. 그럼 GS에 대해서 모델 플러스 그릴 때 2차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레벨 플러스 24 오메가 n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 제곱 분자에 오메가 n 제곱이 있는 것은 뭐 어떠한 상수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S가 0으로 갈 때, DC 개인을 도사를 할 때 얘가 DC 개인이 1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걸 보내려고 해요. 여기에서 프리퀀시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F에다가 J 오메가를 넣으면 J 오메가를 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 해주고 마이너스 오메가 S가 오메가 J 오메가 그럼 J 오메가의 크기는 여기가 A 플러스 BJ분의 어떤 상수의 상수니까 얘를 나눠서 오메가인 제곱 오메가인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제곱 오메가 제곱 크기를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인 제곱은 그대로 오메가인 제곱이고 밑에 분모의 크기는 루트 오메가인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예, 제타 오메가인 오메가인 제곱이 되겠죠? 이 크기를 왜 했냐? 이 레조넌트 픽을 했을 때 이 오메가에 대해서 크기를 계산을 해서 오메가의 크기의 미분값이 0인데가 맥시멈 될 거잖아요. 얘를 미분을 하면 조금 복잡한 식이지만 풀 수 있고요. 풀면은 얘가 가장 큰 피크 프리퀀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크 프리퀀시는 오메가의 루트 1 마이너스 2 제타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피크 프리퀀시를 구했고 피크 프리퀀시일 때 실제 이 값을 넣어주면 이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은 이 제타 루트 1 마이너스 가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레조넌트 픽의 크기예요. 레조넌트 픽은 제타에 관련된 밴딩 레이시오에 관련된 함수가 됩니다. 이 레조넌트 픽이 크면 크다. 픽이 크면 클수록 이 B의 이 오메가 픽 프리퀀시에서의 G, J, 오메가 P가 크다는 건데 얘가 크다는 것은 이 함수를 봤을 때 됐다. 댐핑 레이시오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댐핑 레이시오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버슛은 커집니다. 이게 당연히 댐핑 텀이 작을수록 오버슛이 커지는 게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댐핑 텀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관에서 오버슛 우리가 식을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 파이였음. 이것도 제타의 좀 복잡한 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제타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오버슛 자체가 커진 상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조넌트 픽도 결국 제타에 관한 함수고 오버슛도 제타에 관한 함수인데 레조넌트 픽이 커질수록 제타는 작아지고 이는 결국 오버슛이 커지니까 이 관계를 생략해서 레조넌트 픽을 보고 아예 오버슛 크기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어뢰 클래스에서는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만 나오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인 오버슛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대략적으로 제타의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따질 수가 있어서 레조넌트 픽으로 레조넌트 픽을 통해서 오버샷이 크냐 아니냐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가면 좋은 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데 레퍼런스문의 에러의 그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면은 얘는 1 플러스 L분의 1이 됩니다. 센서티비티
갔을 때, 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결국 S가 0으로 갈 때, 이 센서티비티, 여기에서 S는 스몰일 수 있고, 여기는 large일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얘기라고 합시다. 이것에다가 스텝 펑션 레퍼런스가 만약 스텝 펑션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S분의 1이 되니까 스텝 펑션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S가 0으로 갈 때 1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가 0으로 갈 때 LS의 크기에 따라서 LS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S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잖아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LS의 개인이 클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오데플라테 값을 있을 때 걔네들을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건 조금 복잡한데 베이스 마진과 밸류 레이쇼인데 아까 여기 레저넌트 픽을 통해서도 댐핑 레이쇼 베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었는데 베이스 마진도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보통 트랜스퍼 펑션이 잘하고 했을 때 베이스 마진은 결국 뭐지? 음, 음, 네, 베이스 마진은 LJ 오메가가 1인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서 식을 계산을 해주면 그냥 J 오메가 식으로 넣어줬을 때 오메가 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오메가 1 오메가 J 오메가 인제곱 그리고 얘의 크기가 1인 것을 조사를 하려면 이것을 J에 따라서 나눠줘가지고 크기를 계산하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크기가 어 J 오메가 2를 따지게 되면 오메가 그 크기가 1인 상태의 페이스 프리퀀시는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4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그럼 각 A 오메가 n은 페이스 마진에서 마이너스 180도를 뺀 거였는데 원래 페이스 마진이 180도 더하기 각의 로마 A 오메가였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오메가 프리퀀시 이 값을 넣어줘가지고 각 J 오메가 P를 계산을 해보면
탄젠트, 뭐 약간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 오메가 좋다, 오메가 1 오메가 기타 제곱, 베이스 마진은 이걸 잘 병으로 펴주면 대략적으로 루덴스 인버스, 루스트, 1 플러스 4, 베타의 작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분은 이제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요. 이 복잡한 식에 대해서 뭐 베타가 0.3, 뭐 0.4, 0.6, 0.8, 뭐 이렇게 했을 때 페이스 마이진 값을 뭐 대략적으로 넣어서 계산해 두는 거 대략적으로 30도, 40도도, 60도, 70도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은 100분의 페이스 마진이라는 어프로치메이션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즉 페이스 마진이 크면 샘플 레이시오 제타가 커지는 거고 오버슛은 작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 전체에 대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써보지는 않는데 페이스 마진과 댐핑 레이시오의 관계가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와 로우 프리퀀시 LS에 대해서 개인 관계가 있고 레저넌트 픽의 크기와 오버슛에 대한 관계가 있고 크로스 오버 프리퀀시와 패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따져본 이유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제외하면은 모델 클래스는 항상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나타내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알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관되어 있는 분수들이 뭐 댐핑 레오시오나 타임 컨스턴트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유추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해서도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보겠습니다. 벡터 말씀, 디스크 말씀. 결국 우리가 스테빌리티 이슈를 따졌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나이키스 플러스 나이키스 커브가 얼마만큼 회전을 하냐 아니면 얼마만큼 이게 크기가 커지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인서클 하냐 정보로 따졌잖아요. 여기가 개인 마진 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1을 그렸을 때 이 각도가 베이스 마진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나이키스 커브가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인데 개인 마진이 좋아요. 굉장히 작은 크기에서 이 마이너스 80도를 지나고 페이스 마진도 좋아요. 45도 정도부터 크면 페이스 마진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를 지나요. 여기 45도를 정확하게 지나는 페이스 마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중간에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근접한 형태로 나이키 커브가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각도에 대해서나 뭐
이 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지금 커버하진 않지만 언설턴티는 사실 거기에만 존재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얘가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여기에서의 나이키스 컬브가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마이너스 2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실제 모델은 단순히 딜레이나 페이스 딜레이나 그것만으로도 언설턴티가 생기는 경우가 다양한 요소로 언설턴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이 나이키스 컬브에서 그리고 있는 이 LJ 오메가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이 나이키스 컬브가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1로부터의 원을 그려서 이만큼의 나이키스 컬브와 가장 가까운 거리, 이 얼마만큼 나이키스 컬브가 마이너스 1과 멀어져 있는가 이 벡터 마진입니다. 그럼 길이는 오메가 전체에서 LJ 오메가를 따졌을 때 LJ 오메가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LJ 오메가 분의 1은 보면은 맥스 오메가 어떤 오메가 중에서 가장 큰 형태의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맥스 센서티비티 이 디스크 마진 이 크면 클수록 로버스티니스가 크다는 건데 이는 결국 센서티비티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요. 자, 로버스트한 거는 센서티비가 작아야 된다. 센서티비티의 말 그대로 내가 너무 민감하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민감하면 불안정하겠죠. 센서티비티 민감도를 줄여야지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티비티의 맥시멈을 줄여야 돼요. 프리퀀시에 상관없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루트 대칭을 통해서 뭐 디자인을 할 때 센서티비티가 이렇게 생기고 컴플리멘트 센서티비티가 생기면서 크로스오버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오메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설계하는데 센서티비티가 여기서 약간 레조넌트처럼 살짝 중간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 여기가 맥시멈 센서티비티가 될 텐데 이게 많이 증가하면 안 좋은 로버스트 측면에서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센서티비티를 전수적으로 줄여야지 안정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고 팩트컬한 관점에서 이 마진이 보통 0.4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거리가 0.4보다 커야 이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0.4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이게 센서티비티의 맥시멈이랑 연계가 되니까 얘가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SJ 오메가의 맥시멈이니까 모든 프리퀀시에서 얘 크기가 2.5보다는 작아야지 좋은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 병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서
내용이 많긴 한데, 벡터 마진은 좀 새로운 개념이었지만, 그 전의 내용들은 뭐 공부를 잘 하고, 그 전에 내용들을 따라왔다고 하면은,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비슷한 내용들이 결국 기말고사에서 물어볼 거라기 때문에, 오늘 추가 수업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